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낙관론까지 더해지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종전협상 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자 증권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또한 호실적 전망도 제기됐는데 대신증권에선 올해 1분기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의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2조 7,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 지난달 4일 기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일간 거래대금이 합산 139조 원을 기록했다며 지난 10년간 평균 국내 거래대금이 18조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역대급 수준이고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66조 6천억 원으로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해 실적 호조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10% 넘게 올랐고 한국금융지주도 4%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보유 지분 가치가 최근 1년여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약 129조 원에서 올해 4월 10일 기준 약 353조 원으로 224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업종에서 나왔는데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7.3%에서 7.8%로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분 가치는 23조 572억 원에서 94조 7,88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역시 지분율은 7.6%에서 8.1%로 0.5%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나 평가액은 9조 5,583억 원에서 58조 9,906억 원으로 6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두 기업의 증가액 합계는 121조 1,631억 원으로 국민연금 전체 증가액의 54%에 달하고 이는 2024년과 2025년 2년간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 합산액인 125조 6,195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의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자사주 소각이 어제 변경 상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최종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절차 완료로 총 발행 주식수의 약 4%가 영구 소멸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911만 주는 셀트리온 보유 자사주의 약 74%, 총 발행 주식수의 3.94%에 해당되고 엑스론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 7,782억 원 상당으로 2024년과 2025년의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산한 금액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이 EPS 개선 효과를 즉시 누리게 되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서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인 40%를 2배 이상 상회해 시장과의 약속을 완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는 2% 상승한 19만 9,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 운영사 채비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이후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채비는 충전기 개발부터 제조, 설치, 운영 및 사후 관리까지 수행하는 통합 밸류체인 기업으로 국내 민간 사업자 가운데 최대인 약 6,000면의 급속 충전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사업은 부지 확보와 규제 인증, 기술 난이도가 높아 진입 장벽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채비는 대규모 인프라 선점을 통해 국내 1위 급속 충전 사업자로 자리 잡았으며 복합 충전 공간 채비스테이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 및 아시아 시장 진출과 함께 태양광, ESS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급속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4분기에는 EBITDA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본격적인 흑자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공급 쇼티지가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 시점은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상장에서는 총 1,000만 주를 공모하며 공모 희망가는 12,300원에서 15,3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요 예측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공모 청약은 오는 20일에서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장 기회를 찾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이제야 시장이 좀 네. 제대로 돌아오나. 네. 오늘 굉장히 쿠션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약간 좀 차분한 느낌.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오늘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도 좀 괜찮으셨을까요? 오늘 시장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네, 수급도 괜찮았고 뭐 전반적으로 변동성도 크지가 않아서 이런 시장이 계속돼야 좀 정상적인 시장인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1차는 결렬이 됐지만 2차가 곧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적주에 주목하는 시장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도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다만 장중에 6천선 돌파를 했지만 오늘 6천선 지지하지는 못했던 모습이고요. 코스피 5,96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동반 상승하면서 오늘 1,120선 복귀를 해냈는데요. 1,12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이어졌던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수급이 복귀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8천억 원 이상, 기관이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2조 이상의 물량을 덜어낸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2거래일 연속 개인이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외국인은 오늘 소폭의 매도 포지션 취했고 기관이 오늘 1,2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역시나 뭐 오늘 시장에서도 또 이란과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근데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것 네. 같아요. 어제 같은 게 원래 이제 주말에 그 협상이 결렬이 됐으면 원래라면 이제 어제 엄청 빠져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빠지지도 않았고 나름 견조했던 네, 것 같아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또 보여줬었고 뭐 또 어느 정도 하방을 이제는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완전히 찍은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올라갈 어느 정도 좀 일이 남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뭐 2차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어떤 부분 오늘장 좀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방산 쪽을 일단 좀 한번 바라봤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방산은 뭐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모멘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계속 그 군비 증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천궁2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기 인도 타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우려 방송에서 K방산 오늘 좀 조정 시에 여전히 유효하다, 좀 담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방산도 오늘 좀 보고 계셨던 파트너님이고요. 또 뭐 실적주들도 저희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도 있고 조금 네. 이제 외면이 됐던 것들이 이제 조선 또 여전히 조선도 여전합니다. 모멘텀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이 전선 부분을 제가 좀 아침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전력 설비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고 나서 그 제일 실적이 좋은 건 사실 조선이거든요. 네. 조선 다음에 전력 설비, 그다음에 뭐 방산, 원전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은 조금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력 설비를 우리가 이제 기존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모멘텀 말고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이 생각의 확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고의 확장을. 네. 이게 이제 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기존 시설, 기반 시설들이 다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통신 장비도 사실 재건축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력 설비, 즉 변압기라든지 전선도 마찬가지로 재건주로 조금 바라봤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향, 그러니까 북미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하지만 중동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계속적으로 네. 수주적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설비, 전선 이런 게 또 재건주로 또 나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또 집중을 해보셔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까지 좀 짚어주셨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던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있었는데 파트너님께서 좀 이렇게 확장을 해주셔서 재건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전력 설비, 리스크 관리 확인됩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또 강했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네. 경신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반도체 기회로 좀 보고 계신 걸까요? 반도체는 뭐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출 데이터 또 4월 이달 초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또 역사적인 수출 데이터로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현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고요. 오늘도 장중에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뿐만 아니라 대장주들도 다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분할 매수를 해서 익절 구간되면 익절하는 그런 좀 트레이딩 방식으로 좀 반도체를 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반도체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수익이 나면은 좀 익절 처리하고 또 조정 나올 때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반도체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전력 설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전력 제가 얼마 전에 건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말씀드리면 뭐 재룡 경기나 이런 북미항, LS 일렉트릭 뭐 이런 북미항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좀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 관련돼서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가 기반 산업이 완전히 무너진다면은 결국에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그리고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뭔가 건설도 할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뭐 통신 장비 뭐 뭔가 국가 기반의 뭐 어떤 행정 업무를 하더라도 다 전부 인터넷 기반인데 그런 통신 장비와 전력 설비, 전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력 설비 전선도 한번 그렇게 다중 모멘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일장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중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전력 설비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번에 그 지난주에 목요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전쟁을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1차, 2차 협상으로는 사실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현재 이제 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그 10개 이란이 가지고 나온 이 그 종전 협상 10개 안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재건 비용을 전부 미국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미국이 할까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안 했습니다. 그죠? 그 결국에는 우라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건을 걸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원래 전면 금지였는데 여기 이제 이란에서는 5년 정도 중단을 하겠다이라는 거고 미국은 20년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2차 협상에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그래도 조금 호재인 거는 호르무즈 통행 성박이 또
급증을 네. 통행하는 선박들이 또 급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관리, 즉 비중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막 비중 막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하는데 실적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력 설비라든지 반도체 이쪽 뭐 조선, 원전, 방산 이런 것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네. 실적적인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나 전력설비, 방산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비중 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전략 어떻게 취해야 될까? 또 엇박자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정필승 파트너님이 장중에도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들 챙겨주고 계시고요. 또 어떤 종목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반도체, 전력설비, 방산 중에서 또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집중해봐야 될지 이야기해 주시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필승 파트너님께서 장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도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중에 다 이야기 못 나눴던 부분들 여기서 상세하게 오늘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오늘장 픽앤컷 어떻게 꼽아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애프터픽은요. 네오셈과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네오셈부터 먼저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오셈이 뭐 오늘도 계약 공시가 하나가 떴습니다. ESSD에 관한 검사 장비 수주 한 65억 정도의 수주 계약 공시가 떴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아마 오늘 좀 급등을 행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잠깐하게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뭐 물론 CXL 관련된 기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ESSD 관련된 그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이 딱 됐잖아요. 이 기준봉에 보시면은 이 기준봉에 요 중심가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중심가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라도 이 기준봉의 고가 라인까지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현재 붙어 있고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더라도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면서 바닥을 또 다져주고 그러면서 바닥 다지고 다시 저점을 이제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네오셈도 계속적인 재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상단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정 줄 때 매수해서 익절 구간 되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셈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는 LS 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 실적 시즌 다가오면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포인트일까요? 그런 포인트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오늘 조금 약간 컨디션이 좀 약간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무튼 농담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력 설비 대장이지 네. 않습니까? 전력 설비 대장인데 얼마 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원래 한 70만 원대였는데 5대 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대장주를 20만 원도 안 되는 돈에서 다시 담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싼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여러분 잠깐만 좀 보여드리는데 원래는 이제 그 기업 분석 LS 일렉트릭 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시면은 원래 이게 지금 PBR이 엄청 높았습니다.
33배였어요. 그런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다시 11배, 10배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2차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네. 그런 추세 상승의 여력이 아직 좀 존재한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모멘텀, 재료들이 또 확실하고요. 거기다가 또 재건 관련된 것도 한번 붙여본다면 이 대장주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차트 잠시만 보면은 이제 어제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이 거래 정지,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고 한 3거래일 정도 안 했습니다. 거래를 안 됐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정 구간에서 조금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상승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에 역시나 전력 설비, 특히나 LS 일렉트릭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기준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는 정필승 파트너님이 꼽아주신 컷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보로노이 확인됩니다. 네, 우리로 그리고 보로노이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우리로는 투자 위험입니다. 네. 투자 위험이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런 거 안 보시고 그냥 급등이다 이러면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많으셔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 위험이라는 것은 거의 끝까지 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우리로는 웬만하면 저는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잠깐 조정 주고 다시 한 번 더 연일 3일 동안 급등시키면서 투자 위험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건 좀 컷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제 너무 과열됐어요. 그래서 조금 과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위험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과열됐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는 보로노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이게 이제 제가 네. 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얼마 전에 했을 때도 광명정기 상장 폐지 요건으로 내 가지고 그거 이제 거래 정지됐다라고 제가 저거를 작년 11월 7일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이거 문제 있는 거다. 회사다. 네. 그러면서 제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광명정기가 대주주제가 딱 바뀌는 10월 27일을 기점으로 주가를 그대로 밀어버리고 거래 정지거든요. 네. 그런데 보로노이 그것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로노이를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요. 그런데요, 이게 6년 연속 지금 적자입니다. 이 6년 연속 적자예요. 제가 제약바이오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라도 실적이 좋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고 이렇게 6년 동안 적자인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려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아니 실적이 나올 거면 진작 나왔어야죠. 기술력도 좋고 하면. 그리고 기술 임상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1, 2, 3상 이거에 3상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랑 유비율도 뭐 이렇고, 뭐 순이익률도 없고, 뭐 5천 원짜리가 지금 거의 2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 원짜리 50배가 넘습니다. PBR로. 엄청나게 고평가죠. 실적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좀 여러분들이 우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수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컷 종목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실적이 뒷받침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로노이 그런 관점에서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한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정필승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시면 그런 도움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필승 파트너님 장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도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내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장 전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 후에는 내일장 기회들 같이 찾아봐야겠죠.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그 기회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는 시장의 판을 읽는 전문가 정필승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후반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ペーパー아까 전에 뭐 이제 설계판 시장의 판을 읽는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광명전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뤘었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단기 매매할 거야. 실적이 뭔 상관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곤란해집니다. 광명전기도요.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 지금 다 물린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27일이 대주주가 바뀌는 날이었거든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딱 정확하게.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원래 대주주 지분율이 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3%로 늘어났죠. 이유는요. 주주가 바뀌었어요. 왜요? 돈을 못 갚았으니까요. 네,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요. 실적을 봐야 돼요. 최근에 뭐 통신 장비 뭐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통신 장비에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도 거래 정지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기준봉 발생했어요. 실적이 안 좋습니다. 단기로 해야지 해서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거래 정지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단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하셔야 단 1원이라도 흑자가 되는 종목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또는 거래 정지에 대한 부담,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공략주 없습니다. 네, 히든주입니다. 히든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명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히든 종목에 뭐 대충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대충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되실 건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EUV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 성공을 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 수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가동.
그래서 현지의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뭐 이것만 봐더라도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또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따가 또 희준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바로 그냥 삼성전자 옆에 있어요. 예,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납품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 HBM이나 DDR5, 그다음에 3D NAND 이 고도화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나오는 거래야 돼요. 무조건. 뭐 작년보다는 못 볼 수 있죠. 작년보다는 조금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1, 2년 정도는 괜찮아요. 3년, 4년. 아까 보셨죠? 보로노이 6년 적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네, 실적 나와요. 나오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이 한 82%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4,000%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배당도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생산 기지를 또 설비 투자를 또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거. 설비 투자를 하면 그만큼 캐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또 뭡니까? 그게 또 실적이 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PS가 2만 원, 본질 가치가 2만 원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이제 매물대를 뚫고 거의 지금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거의 다 위에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들 반도체 전부 위에 있어요, 거의. 그런데 왜 왜 가지고 나왔느냐? 예, 그냥 눌러줄 때 조정 줄 때 사서 다시 반등 줄 때 파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계속 모멘텀이 이어지니까요. 재료가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종전이 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관련주들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게 거래대금 엄청나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상단에서 어제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그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상단에서 딱 분할로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51,80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아까 전에 BPS가 2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거에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이게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가려고 하기 때문에 6만 원이면 BPS로 PBR로 3배입니다. 3배. 0.25 법칙 있죠? 그래서 3배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는요. 45,000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강의 시작을 할게요. 자, 기준봉 매매입니다. 네. 왜 이렇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기준봉 얘기하고 왜 그러냐고요? 계속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심이니까요. 이거는 추세 전환이니까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15금 매매법, 고저장단법, 중고장단법, 뭐 제가 헤드존 기법, 뭐 잠수함 기법 전부 통틀어서 그냥 기준봉 매매고요. 그거는 일봉상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타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기법명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끔 만든 거지 그게 뭐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봉 매매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은 흔적입니다. 흔적. 돈을 들고 들어왔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들어온 거는 절대로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곧 뭐다? 세력의 신호다. 그리고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는 겁니다.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추세 전환의 신호가 뭐냐면요.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이제 압도적인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평선들이 있죠. 뭐 종가단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요게 이제 딱 뭐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딱 돌아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장대양봉에 거래량 엄청나게 동반했던 그걸 보세요. 과거는 역배열이었어요.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거나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딱 생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추세가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꽂았다라는 거예요. 깃발. 딱 꽂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추세 전환의 신호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고 거래 대금을 들고 들어온 건 세력이 들어온 것이다. 진입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 저가 밑으로 쫙 빠졌다. 이거는 제가 놓친 거예요. 놓친 거. 이거는 이미 저는 이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이 기준봉의 몸통 안으로 다시 저가 위로 딱 올라왔더라. 여기에 뭐냐. 이걸 가지고 고가로 간다 해서 이게 고저 장단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타점을 보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가 빠졌는데 중심가에서 지지를 받더라. 중심가에서 고가까지 간다. 그래서 중고 장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중심가 위로 딱 하고 올라왔을 때 이게 뭡니까? 잠수함기법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 기준봉의 종가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더라. 거래량이 없이. 그게 들어올린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해두존기법. 그러니까 일봉상 위치가 어디냐예요. 어디냐. 그거를 기준봉 매매의 타점을 보기 위해서 제가 4개의 방식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리고 15금 매매법은 이 기준봉의 사이즈. 그래서 15% 미만을 1차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15% 이상을 2차적인 기준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 아무튼 뭐 그거 연달아서 한번 해보고요. 요건 이제 제가 3월 19일 공략주였습니다. LG 이노텍인데 네, 갔어요. 자, 이때 목표가 35만 원이었습니다. 35만 원. 그래서 요렇게 요때 말씀드렸거든요. 요때 말씀드려가지고 28만 원부터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자 그래서 딱 이틀 살 기회를 줬어요. 이틀 살게 주고 이게 그대로 3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5%입니다. 25%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뭐 아까 전에 이거는 왜 이랬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이 거래량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발견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뭐 삼성 E&A든 GS건설이든 이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성케미컬 이거 오늘 움직였어요. 이거 실전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필승 가족분들이 하시는 실전인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기준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 대금이 동반했을 때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4,300원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길어졌죠. 그죠? 근데 거래량이 없었어요.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갑니다. 목표가 4,600원 갑니다 해서 오늘 갔습니다. 그리고 10% 수익. 손절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LS 머티리얼즈 이거 또 해가지고 네, 오늘 또 13% 수익을 절반 익절하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필승 가족님들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때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복잡하죠. 줄이 뭐 이렇게 많아 막 이러시죠. 분할 매수 1차, 2차, 3차 어디서 분할하는지 제가 다 그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이 평단가인데 일단 1차 절반 22,850원 1차 그래서 13% 수익 내고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GS건설이에요. 그래요. GS건설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 갔습니다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기준봉이 발생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때요. 35,100원에 잡으십시오.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갭 10% 이상 떴죠. 수익! 끝! 요때 딱 끝!
시장가로 끝. 네. 아무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봉을 보시라고요. 기준봉을. 자, 그다음에 이거는 M+입니다. 이거는 그날 들어가서 2시간도 안 걸렸는데 아무튼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재료는 여기다 제가 다 적어놔요. 항상. 적어놓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이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게 전고체 배터리 장비 쪽인데 제가 이날 이제 전쟁 막 이슈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치성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 이게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들어왔을 때 이거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토요일 되면 뭡니까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이 있다. 그 전까지 세력들이 한번 오늘 시세 분출하고 한번 좀 관망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이거 오늘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5,200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17,000원이 목표가였습니다. 정확하게 17,200원까지만 가고 그냥 그대로 밀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수익도 한 1% 2% 뭐 이렇게 하루 만에 2시간 만에. 예. 그리고 이건 어제예요. 이거 어제 들어가서 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단타가 아닙니다. 단타가 무슨 10%, 11%입니까? 단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설계된 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 기준봉이 발생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기 종가에서 한번 샀어요. 저는 제가 하는 그대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종가에서 한번 샀습니다. 1,847원에서요. 들어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 만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2,000원이 호가가 바뀌잖아요. 2,000원이. 2,000원부터 5,000원까지가 호가가 또 바뀌죠. 그래서 딱 거기까지가 목표가였습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하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무튼 아까 것까지는요. 실전, 뭐가 실전이냐라는 거죠.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 광전자 있죠. 광전자. 정말 광입니다. 광전자예요. 그래서 광전자가 여러분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전자도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했더니 얘가 갑자기 몇백 %를 떼어버리네라는 거지. 사실은 그거 전혀 소외된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들어왔을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거기에 강한 섹터, 강한 테마가 붙게 되면 주가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최근에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가는 녀석이 더 간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옵티시스입니다. 자, 기준봉이 이렇게 들어왔죠. 네, 그래서 기준봉의 종가에서 한번 샀습니다. 안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그냥 들어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봉,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요, 요렇게 제가 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종가에서 한번 사고요. 원래는 중심가에서 한번 사고 저가에서 한번 삽니다. 이게 3분할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3분할입니다. 얘 기준봉이 추세가 전환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깃발. 이 깃발의 몸통을 하나의 영역으로 봅니다. 영역. 분할 매수 영역으로. 그래서 이걸 종가, 중심가, 저가에서 3분할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딱 여기서만 샀죠? 그리고 나서 급등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종가에서부터 먼저 잡습니다. 시작 자체를. 그게 아무리 크든 15%든 상한가든 일단 거기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QSI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요. 자, 기준봉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첫날에 종가에 샀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7%, 8%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빠지죠. 또 샀습니다. 중심가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에 샀습니다. 이렇게 3번 분할 매수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전 고점 깨려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X축, 즉 기간, 이 기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이거는 그들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가져간다. 아까 전에 보셨죠? 동성케미컬. 그것도 그렇게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S넷입니다. S넷. S넷. 자, 이건 뭐 여러 번 들어왔는데 기준봉이 발생하고 자, 종가에서 한번 샀습니다. 중심가에서 한번 샀습니다. 저가, 그러니까 중심가와 처음에 종가와 중심가에서 즉 2분할을 산 거예요. 그게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준봉이 들어왔죠. 또 팔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봉이 발생하면 기준봉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매매를. 자, 종가에 샀습니다. 얘는 엄청 밀었죠. 중심가에 샀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3분할 다 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래량을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 건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밀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밀었는데 거래량이 없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물량을 그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어떤 세력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 2000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봉이 발생되면 종가, 중심가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종가에서 한번 중심가에서 한번 샀죠. 이게 들어올리고 다시 기준봉이 발생됐죠. 또다시 종가에 딱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올리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철저하게 이거는 그들이 하는 대로 나도 같이 움직여. 그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들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나도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또 기준봉이 발생했는데 기준봉이 종가, 중심가, 저가를 3분할을 샀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봉의 몸통을 봐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핵심적인 거고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분도 별로 없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렇게 가니까요.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계속 내시고 매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뭐 말씀드리겠지만 기준봉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봉에 여기 종가 부근 그리고 중심가, 저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3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3분할 매매. 이게 기준봉이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 기점이기 때문에 정배열에서 매매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배열에서 매매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정배열이겠습니까? 그때가 제일 주가가 상승 탄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배열은 아무리 해봤자예요. 역배열에서는 하면 안 돼요. 횡보에서는. 그러니까 돌아섰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끝으로 말씀드리면서요. 저는요 좋습니다. 이따가 히든 종목 바로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필승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을 알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또 중요하겠죠. 파트너님께서 설계하신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공개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필승 파트너님의 전략들 장중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통해서 파트너님의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